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희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장중한때 9%대까지 급등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시가총액이 한때지만 100조 원을 다시금 돌파하는 움직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스페이스X로부터 배터리 납품 의뢰를 받고요. 지금 현재 맞춤형 제품을 개발 중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X의 우주선 스타쉽에게 보조동력 배터리와 전력 공급 배터리를 납품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 스타쉽에는요, 자체 생산했던 배터리만 장착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발사 횟수도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안정성이 조금 더 뛰어난 배터리 혹은 수명이 조금 더 긴 배터리에 대한 니즈가 생기게 되면서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에게 납품을 의뢰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비전기차 사업 쪽에 있어서도 비중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 전기차 사업도 굉장히 잘 해내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 세계 배터리사 중에서 지름이 46mm인 그러니까 46 시리즈에 대해서 정말 발빠르게 투자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투자가 빛을 발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는 12월부터 시작해서 4680 배터리를 양산을 해서요. 테슬라에게 납품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차세대 폼팩터 양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업계에서는 리비안 역시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줄을 서고 있죠. 특히 리비안 쪽에서 제2의 테슬라라고도 불리죠. 4695 배터리를 공급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당장 지난 금요일에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0월 한번 살펴봤더니 벤츠와의 공급 계약 소식도 전한 바가 있었죠. 그동안 벤츠에서는요, 중국산 파우치형 배터리를 주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46 시리즈에 대한 니즈가 커지게 되기 시작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손을 맞잡게 된 것입니다. 같은 달이었던 포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의 또 다른 배터리라고 할 수 있는 고전압 미드니켈 배터리 공급 계약 소식까지 함께 꺼내됐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수주가 잇따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잘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얼마나 잇따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애리조나 공장 살펴봤더니 2026년에 가동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준공도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츠라든지 리비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수주로 인해서 벌써 전체 가동량의 50%나 채웠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장 초반보다는 조금 지지부진합니다만 여전히 빨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슈 하나 체크를 했으니까요. 다음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중국이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을 투입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전인대, 그러니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지방정부 부채 한도를 6조 위안으로 증액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증액으로 인해서 부채 해결 재원이 총 10조 위안이 됐어요. 기존의 4조 위안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2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실망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소비 관련해서 세부 정책이 공개가 되지 않았고 사실 이번에 또 트럼프가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 규모가 훨씬 더 획기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상이 정확하게 빗나가면서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으로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위안화는 급격한 약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장중한 때 달러 위안 환율이 7.20 위안까지 급격하게 치솟는 움직임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원화 역시도 위안화에 그대로 동조가 되는 상황 연출되면서 지금 현재도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 연출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이 정말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그 안에서도 눈에 띄는 쪽은 화장품 관련 종목인 잉그루드랩입니다. 잉그루드랩이 오늘 26% 넘는 약세를 보여주는 모습 연출되고 있고요. 참 좋은 여행과 같은 이런 여행 관련 종목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6%대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에어와 같은 이런 항공 관련 종목들도 오늘 지지부진한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헝숑그룹과 같은 이런 국내 상장 중국 기업 역시도 두 자릿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롯데 관광개발과 같은 이런 카지노 관련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슈 두 개를 체크를 해봤으니까요. 다음으로는 국내 테마 탑3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쪽은 우크라이나 재건입니다. 트럼프와 푸틴이 전화 통화를 했다라는 이야기 전해졌죠. 러우 전쟁을 격화시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를 향해서는 양보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러우 전쟁이 좀 끝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 퍼지게 되면서 삼부토건과 같은 종목이 장중한 때 26%대에 치솟는 모습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상화폐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정말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8만 1,000달러까지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정말 빠른 시일 내에 9만 달러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속에 오늘 장중한 때 T사이언티픽과 하나투자증권, 위지트 이 세 종목 모두 다 두 자릿수 급격한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약세를 보이고 있는 반도체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칩스법이 좀 폐기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3조 5천억 원을 들여서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5조 2천억 원을 들여서 미국 공장에 짓거나 혹은 지을 예정이었죠. 근데 만약에 칩스법이 폐기가 되거나 혹은 보조금이 좀 줄어들게 되면 이쪽에서 차질이 많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3%대 동반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연출되고 있고요. 이 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전 거래일에 시간 외에서 공시를 냈습니다. 유상증자 공시였고요. 5,500억 원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초반부터 급격하게 밀려나는 모습 연출되면서 지금 현재도 20% 넘는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장은희였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